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잘 쉬시고 계신가요? 가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휴식조차 사치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멀리 건강하게 나아가려면 잘 쉬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휴식이 필요할 때는 나를 위해 푹 쉬어주세요. 이번 영상도 다양한 식물 한가득입니다. 가을에 도입해서 다양한 식물들로 힐링 여행 함께 떠나보아요. 고고고! 오늘은 화려한 꽃식물들을 먼저 보여드릴까 합니다. 흔히 화단을 장식하는 식물로 물이 지어 피면 그 화려함이 몽환정으로 나타나는 식물 중 하나가 바로 백일홍이 되겠습니다. 꽃도 오래오래 유지가 되죠. 햇볕이 많이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꽃을 더 크게 그리고 해충도 없이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도 참 화려한 식물입니다. 맨드라민이죠. 여름부터 가을까지 쭉 꽃을 보여줍니다. 맨드라민은 꽃의 모양이 닭의 붉은 벼슬과 닮았다 하여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맨드라민은 건조해서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잎이 시든 것처럼 축 처집니다. 이때 그 상태를 보시고 물을 주시면 되겠죠. 다음 식물은 천사의 얼굴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안젤로니아입니다. 중남미, 북미가 원산지인 식물이죠. 개화 시기는 4월부터 11월까지 개화를 합니다. 건조와 가뭄에 강하죠. 꽃이 피고 지게 되면요, 줄기를 2마디 정도 남기고 잘라주면 다시 꽃줄기가 나오면서 개화를 하게 됩니다. 사과 같은 과일 향도 나는 것이 안젤로니아의 징이 되겠습니다. 멕시코 서인도 제도에서는 여름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각각의 파스텔 색상이 화사한 느낌을 주는 식물입니다. 다음은 보라 색상의 셀비어입니다. 은빛 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느낌도 주죠. 셀비어는 우리말로 깨꽃이라고도 불립니다. 꽃말은 불타는 생각이라고 하네요. 꽃 간격이 촘촘하고 화사한 것이 특징인 품종입니다. 푸릇푸릇하고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석화이입니다. 햇빛을 좋아합니다.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두시면 더욱 잘 성장을 할 수 있죠. 햇빛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밝은 공간도 괜찮습니다. 실내 온도는 15도에서 30도까지 잘 자라나죠. 아름다운 공작 아스타 들어와 있습니다. 하얀과 보라 두 가지 색상 모두 겹꽃으로 예쁘게 피어납니다. 아스타는 꽃이 예뻐서 노지 월동이 잘 안 될 것 같지만 노지 월동이 거뜬한 생명력 강한 식물입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풍 잘 시켜주실수록 꽃대가 많아집니다. 보라, 분홍, 하양 세 가지 색상이 합식되어 있는 삼색 아스타도 있습니다. 다음 식물 사계소국입니다. 고상함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주기는요, 다른 소국 국화에 비해서 조금 덜 주셔도 됩니다. 생육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뿌리가 습하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습한 것보다는 건조한 게 낫죠. 다음으로 함께 보실 식물들은 아름다운 사랑초입니다. 사랑초는 옥살리스에 속하는 갱이밥속 식물들을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800여 종의 많은 수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초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꽃잎이 사람의 심장 모양처럼 생겼다 하여 사랑초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초는 햇빛을 많이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해가 부족하면 잎줄기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햇빛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햇빛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흐린 날이나 밤이 되면 꽃잎이 예쁘게 오므라드는 모습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햇빛이 충분하면요, 추운 겨울에도 봄날처럼 화사하고 풍성한 꽃을 피우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앙증맞은 사랑초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초는 추위에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베란다 월동도 되는 착한 식물이죠. 사랑초는요, 흔하게 베란다에서 정말 많이 키우게 되더라고요. 겨울의 삭막함을 잊게 해주는 사랑초 꽃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는 사랑초 밖에서 충분히 키울 수 있죠. 예쁜 꽃 감상하시다가 날씨가 더 추워지게 되면 사랑초를 바람에서는 멀리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무리 햇빛을 많이 받더라도 추운 겨울에 찬바람을 맞게 되면 꽃을 덜 피울 수 있습니다. 밖에서 사랑초를 키우셨다면 겨울이 되면 슬쩍 실내로 갖고 들어와 주세요. 사랑초 키우시면서 시든 꽃대가 생기기 나름이죠. 그대로 두지 말고 바로 꽃대를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시들어버린 꽃대로 갈 에너지를 다음 나올 꽃대를 위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든 꽃대 제거입니다.
봄에 예쁜 꽃이 피었다가 꽃이 떨어지고 잎이 시들면요. 원래 주던 물보다 물을 조금 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잎이 완전히 시들면 화분 채 그늘진 곳에 보관하다가 8월 말부터 9월에 물을 주시면 싹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쁜 꽃이 피어나죠. 혹은 구근을 채취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초의 잎과 꽃이 모두 떨어지고 화분의 지상부가 모두 말랐다면 이것은 죽은 게 아니라 휴면에 든 것입니다. 때문에 구근을 수확해 주셔도 상관이 없죠. 구근은요, 수확하기 전에 물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하게 말린 후 구근을 수확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늦여름에 구근을 다시 식재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초 꽃을 오래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예쁜 사랑초를 너무 큰 화분에 분갈이 해주지는 마세요. 큰 화분에다 물을 주면요, 물이 늦게 마르겠죠. 그렇게 되면 가습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화분에 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꽃이 피어있는 시기에는 흙이 물이 더 빨리 마릅니다. 즉 물을 주는 시기도 빨라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꽃이 계속 피고 지는 식물의 경우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물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렇게 농원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초가 들어와 있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 사랑초는 꽃이 피지 않을 때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영양제나 비료를 올려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알비료를 티스푼으로 살짝 3개에서 4개 정도를 꽃이 피는 시기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영양을 줄 수 있죠. 액체 비료는 희석해서 연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랑초는 종류에 따라서 싹이 나오는 시기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싹이 올라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싹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사랑초도 있습니다. 아타코아나 꽃은 이렇게 하얗게 피어나네요. 그 속에 노란 하심이 매력적입니다. 오르비클라리스는 이렇게 잎에 세로줄에 무늬가 있는 게 매력인 사랑초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사랑초가 모두 매력이 다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랑초는 블러드문 보라색입니다. 이 식물 같은 경우는 히르타 속에 속하는 사랑초이기 때문에 잎장이 이렇게 세로로 길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바람개비 사랑초는 농원에 하얀색과 노란색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람개비 사랑초는 꽃이 피어나면 왜 바람개비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뒤에서 거꾸로 보았을 때 바람개비 같은 줄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하얀 바람개비도 이렇게 싹이 모두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미구엘라는 목사랑초로 이렇게 외목대로도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잎이 참 많은 사랑초죠. 또 하나의 구근식물 아마릴리스입니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여러 종을 교배하여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낸 식물입니다. 진주화라고도 불리죠. 약 100cm 정도까지 자라나며 비닐 줄기가 양파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레마티스 새로운 색상이 또 입고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겹으로 피어나는 클레마티스 의아리입니다. 클레마티스는 꽃도 매우 크고 아름다운데 생명력도 매우 강해서 정말 일석이조의 사랑을 받는 화초가 되겠죠. 클레마티스는 아름다운 외형 때문에 실내 화초로도 각광받기도 하지만 사실 덩쿨은 길게 뻗는 특성이 있어서 정원에서도 정말 잘 어울리는 화초입니다. 클레마티스는 햇볕 요구량이 많은 식물입니다. 덩쿨을 뻗어가는 이유가 있겠죠. 왜 덩쿨을 뻗을까요? 바로 햇볕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기 위해서일 겁니다. 정원이라면 양지 바른 공간에 심어주시면 되고요. 베란다면 햇볕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키우시면 좋습니다. 토양은요, 배수가 좋고 비옥하면 크게 가리지 않고 잘 자라나는 편입니다. 저는 상토에 심어 키우고 있습니다. 클레마티스는 비료의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식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키우시면서 겨울에 식재를 해주시고 초봄이 되면 퇴비를 살짝 챙겨주셔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연한 분홍색의 겹꽃이 청초하고 매력적인 느낌을 주는 멀티핑크 클레마티스입니다. 아름다운 겹꽃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서 겹꽃의 묵
무궁화 예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화사하고 우아하죠. 무궁화의 꽃은 실물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무궁화는 배수가 잘 되고 비옥한 토양을 선호합니다. 또한 햇빛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키우기 적합한 식물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잘 자라나는 모습이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정원 가꾸다 보면 탐스럽게 쑥쑥 자라고 있는 무늬 맹문동 보실 수 있습니다. 겸손과 인내, 기쁨의 연속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떡잎 식물 백합목, 백합가의 상록 여러 해살이 식물이 되겠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에서 자생을 하는 식물입니다. 크기는요 30에서 50cm 정도 자라나고요. 그늘진 공간도 무리 없이 잘 자라납니다. 꽃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쭉 피어납니다. 보라색의 꽃이 참 신비감을 주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햇빛 맞으면 더욱 꽃미모가 활짝 피어나죠. 다음 식물 초롱꽃 옥토퍼스입니다. 옥토퍼스라는 것이 문어를 뜻하잖아요. 꽃잎이 마치 문어 다리처럼 갈래갈래 나뉘어 있다는 점에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음 식물들은 아주가입니다. 왼쪽에 입장이 더 큰 게 일반 아주가, 지금 제가 손으로 잡아서 보여드리는 식물이 미니 애기 아주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산지는 유럽과 중앙아시아에 자생을 하며 서양 조개나물과의 아주가입니다. 추위와 더위에 매우 강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죠. 푸른색의 또 다른 꽃이 피어나는 에린지움입니다. 꽃은요 둥근 심장형으로 피어나고요.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절화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 꽃입니다. 꽃이 포인트 주기 너무 좋죠. 다음 식물 오이풀은 장미과의 식물로 우리나라 전국 산가들에 자생을 합니다. 소박하고 아름다운 우리꽃입니다. 우리꽃을 직접 키우면서 꽃의 아름다움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다음 식물은 백옥꽃갈 비비추입니다. 하얀 꽃이 피어나는 귀한 비비추이죠. 앙증맞고 귀여운 하얀 꽃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리는 백옥꽃갈 비비추였습니다. 다음 식물 역시 하얀 꽃이 피어나는 해변 국화입니다. 목질화된 줄기 끝에 도톰한 잎이 매우 독특합니다. 10월 정도 되면 샤스타데이지를 닮은 하얀 꽃이 피어날 거예요. 해변 국화 다음으로 보실 꽃은요 해국입니다. 보라색의 꽃이 피어나는 국화과의 단연초입니다. 가을의 구절초에 이어서 피기 시작하고 국화보다 살짝 일찍 피어납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긴 개화 기간을 가지고 있는 토종솔채입니다. 토종솔채 노지월등 가능하고요. 꽃은 줄기가 쭉 뻗어 올라가면서 길게 자라납니다. 보라색의 정원에 꼭 필요한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죠. 다음 식물은 뻐꾹나리입니다. 뻐꾹나리 두 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취향은 어떤 뻐꾹나리일까요? 뻐꾹나리는 제주도를 비롯한 경남의 지리산, 전남 백양상 등 우리나라에서 쑥근초로 습기가 있는 반그늘진 숲속에서 자라나는 신비스러운 식물입니다. 꽃말은요 명백하지는 않으나 나는 영원히 당신의 것이라는 로맨틱한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당하다라는 꽃말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는 무늬 뻐꾹나리 역시 너무 독특하고 아름답죠. 외국에서도 정원을 장식할 때 많이 식재하는 식물입니다. 처녀치마는 우리나라의 함경북도, 평안북도에서 자라나는 강한 내한성의 상록 쑥근초입니다. 따라서 복수초나 노루기처럼 이른 봄 눈 속에서도 꽃이 피어나는 강인한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튤립 구근입니다. 색상별로 이렇게 농원에 입고가 되어 있고 매력이 다 다릅니다.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튤립 식재하셔서 내년에 예쁜 꽃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튤립은요 꽃 피는 시기가 보통 3월에서 5월입니다. 튤립 구근을 식재하는 시기는요 딱 이맘때죠. 9월부터 11월에 심어주시면 됩니다. 튤립 구근은요 특별한 관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수입을 해올 때 1차적으로 모두 소독을 하기 때문에 따로 소독할 필요도 없죠. 키가 수직으로 높게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키가 작은 펜지나 물망초 등과 같은 작은 화초와 함께 심으면 예쁜 정원 가꾸실 수 있습니다. 토양은 배수가 잘 되는 흙이 적합하겠죠. 배수가 잘 되지 않으면 구근이 잘 크지 않고 가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배수 잘 되는 토양에 식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샤프란입니다. 북고가의 식물이고 현재 보고 계신 구근은 보라색상입니다. 원산지는 그리스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이죠. 샤프란은 지금부터 12월까지 식재를 해서 봄에 개화를 하는 추식 구근입니다. 화분에 샤프란 구근을 식재하실 때는 15cm 화분에 구근 3개 정도 심어서 공간을 넉넉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식재 깊이는 약 10cm 정도가 좋고요. 화분에서 구근을 1.5배 깊이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지 식재하실 경우에는 2배 깊이로 심어주세요. 다음 구근은 겨프리지아 구근입니다. 프리지아 구근은요, 꽃과 달리 마늘처럼 생겼습니다. 구근은 9월 중순부터 11월 초에 심어주시면 됩니다. 발화가 되기 시작하면 싹이 뜨고 잎이 나와서 3월부터 6월까지 예쁜 꽃을 보여줍니다. 저는 항상 9월 추석 전후에 구근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3월 말부터 4월 초에 꽃이 피는데 꽃이 정말 화사하고 예쁩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2월부터 꽃봉오리가 일찍 생기더라고요. 다음 구근은 연꽃 상사화 구근입니다. 식재 시기는 7월부터 10월경이 되겠죠. 햇빛이 잘 들고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 식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는 깊이는 5에서 10cm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근의 간격은 15cm에서 20cm로 조금 널찍하게 식재를 해주세요. 다음 식물은 외성 미니 겹추명국 리틀 브릿지 스위트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작게 피어나는 달콤한 식물이죠. 투명국은 가을을 비춰주는 꽃이라고 해서 가을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혹은 대상화라고도 불리는데 바로 서리상, 서리를 기다리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농원에는 외성종 말고도 겹추명국, 소품과 중품이 있습니다. 외성종이 아닌 식물들은 꽃대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피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다음 식물 역시 꽃이 아름다운 품종입니다. 유럽에서 온 반지꽃 혹은 아스트란시아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대한민국 전국 노지 활동 가능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꽃이 피어납니다. 키는 60cm 정도까지 자라납니다. 양지식물로 빛을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다음 식물 연잎 양귀비입니다. 다년생이고 노지에서 월동 가능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키는 30에서 60cm 정도로 자라나고 햇빛을 좋아하지만 너무 강한 빛보다는 살짝 반그늘도 좋다고 합니다. 연잎 양귀비란 이름은 잎은 연잎을 닮았고 꽃은 하얗게 양귀비 꽃을 닮았다고 하여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사랑의 기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여러 해살이 홀 삼색 앵초입니다. 다채로운 색감과 꽃의 무늬가 새겨진 잎이 다른 식물들과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죠. 정원에서는 다른 식물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하늘, 분홍, 보라, 파랑 등의 다채로운 색상의 꽃이 피어납니다. 유럽에서 온 순수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겹시아스타 데이지 루나입니다. 노란색의 꽃이 매우 싱그럽게 피어나죠. 40에서 60cm 정도로 자라납니다. 노란색 꽃잎이 겹겹으로 피어나서 매력적인 품종입니다. 개화 기간이 긴 식물에 속하죠. 다음 식물 니포피아입니다. 키가 작게 자라나는 외성종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키워주실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강조를 하면서 분위기를 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품종이죠. 작은 정원에 식재하시기를 추천드리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동글동글 꽃잎이 아름다운 후지깎개 진달래입니다. 후지깎개 진달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개량이 된 진달래 속에 속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철쭉을 닮은 듯 동글동글한 잎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하얀 진달래와 홍화 진달래입니다. 앞서 보신 후지깎개의 진달래와 잎의 모양이 천지 차이죠. 진달래는요, 공해에도 강하기 때문에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 만병초 로지엄 엘레강스입니다. 서늘하고 습한 환경 좋아합니다. 반그늘에서 통풍 잘 되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잘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물은 거뜬 마르면 듬뿍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식물은 붉은 여우 꼬리풀입니다. 이렇게 붉은 여우의 꼬리를 닮은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지금부터는 몽실몽실 아름답게 겹꽃으로 피어나는 발레리나 앵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레리나 앵초는요, 반그늘에서 키우시고 베란다에서 겨울에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이 약간은 추워야지 꽃이 많이 피어납니다. 여름엔 창가가 아닌 반그늘에 놓고 키워주세요. 그리고 함께 보실 식물들은 크리스마스 로즈입니다.
있습니다. 헬레루보스라는 이름을 가진 크리스마스 로즈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피어나는 장미라고 해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직 땅이 녹지 않은 이른 봄 혹은 늦은 겨울에 꽃을 피워내는 귀한 식물이죠. 노지 월동이 가능한 생명력 강한 식물이며 베란다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곱디 고운 색상을 보여주는 용담입니다. 용담은 자생지가 고산의 계곡이나 습지입니다. 비와 습기에 매우 강한 식물이죠. 노지에서 재배를 해도 꽃과 잎이 오그라드는 일이 매우 적습니다. 또한 용담은요, 뿌리를 약용으로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웅담보다 쓴맛이 강해서 용담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러 해살이 풀이고 용담목, 용담가의 식물입니다. 개화는 여름부터 11월까지 피어나죠. 다음 식물들은 샤프란입니다. 농원의 샤프란은 분홍 색깔, 하얀 색깔, 노란 색상 들어와 있고 구근으로는 보라 색상이 있었습니다. 샤프란이 가장 잘 자라나는 온도는 10도에서 15도 사이의 서늘한 기온입니다. 추위에도 강한 편에 속하죠. 샤프란은 반그늘이나 햇볕이 잘 드는 공간 좋아합니다. 일조량이 풍부할수록 이렇게 풍성한 꽃을 보여주게 됩니다. 수꾼 셀비어 네모로사입니다. 여름에도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건조에 잘 견뎌내는 식물입니다. 키르탄서스 엘란투스입니다. 키르탄서스라는 뜻은 구부러진 꽃을 의미합니다. 다년생 구근 식물입니다. 엘란투스가 구근 식물로서 수직으로 곱게 뻗어 자라난다면 지금 보여드릴 식물 보라 숫잔대는요, 멋스럽게 늘어지는 가지가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활짝 펼쳐진 부채 모양의 보랏빛 꽃을 피워내죠. 숫잔대는 초롱꽃목 여러 해살이 식물로 생장력이 좋아 키우기 어렵지 않고 개화 기간도 깁니다. 때문에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꽃을 오래 감상할 수 있죠.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좋은 공간에서 키워주시며 배수가 좋은 토양에 심어주시면 잘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한라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한라라는 이름이 붙게 된 식물입니다. 한라산 1000고지 이상에서 매우 잘 자라나는 식물로 생명력이 강하죠. 양지 바른 공간, 습기가 있는 공간에서 잘 자라납니다. 탁발을 하러 간 스님을 기다리다가 얼어 죽은 동자승의 무덤에서 피어났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 동작꽃이 되겠습니다. 동작꽃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물로 늦여름부터 피어나는 늦여름 식물입니다. 이끼 용담은 야생화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키워볼 만한 식물이죠. 이끼 용담은 중국, 네팔, 히말라야 고산지대가 원산지인 식물로 수위에 매우 강한 식물입니다. 봄에 앙증맞은 꽃을 한가득 피우는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분갈이를 해줘도 몸살을 잘 겪지 않는 튼실한 식물입니다. 분갈이 후에도 꽃을 금세 올리면서 화분을 가득 채워줍니다. 다음 식물들은 꽃방망이입니다. 하얀 꽃방망이, 자주꽃방망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쌍떡잎 식물, 초롱꽃과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원산지는 우리나라고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서 분포하는 산지 풀밭 식물이 되겠습니다. 꽃방망이는 직사광선보다는 방그늘의 환경을 선호합니다. 향 등골풀은 은은한 향기도 있고 꽃도 풍성하게 피워내는 식물입니다. 성장이 빠르고 잎이 싱그러워서 정원의 빈 공간을 채워주기에 적합하죠. 병충해에 강하고 토양을 가리지 않습니다. 양지, 반음지 모두 잘 자라납니다. 키가 비슷한 버들마편초, 바늘꽃, 국화 등과 함께 심으면 잘 어울립니다. 수위에 강해 노지 활동 가능한 식물입니다. 지금부터는 구절초의 꽃미모가 물이 오를 시기입니다. 구절초의 다양한 색상을 감상하다 보면요, 꽃의 아름다움도 확 느껴지죠. 구절초 축제도 상당히 많이 열리는 지금입니다. 구절초는 초롱꽃목 국화가의 여러 해살이 풀까 꽃식물입니다. 야외 정원을 가지고 계시다면 큰 화분에 여러 포트 풍성하게 심어도 되고 베란다에서 고즈넉한 크기의 화분에 심어도 좋습니다. 얼핏 보면 목마가렛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목마가렛은 햇빛과 온도가 맞으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는데 구절초는 더위가 끝나고 가을 내 꽃을 피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마보우는 노란 꽃이 피어나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갑니다. 아름다운 꽃땡강나무입니다. 무늬 꽃땡강나무 중풍과 일반 꽃땡강나무 소품이 되겠습니다. 부러질 듯한 가지에 작은 잎을 달고서 아름다운 종 모양의 꽃들이 모여 피어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화사한 느낌의 꽃이 피었다 졌다를 반복합니다. 개화 기간이 길고 향기가 나는 나무가 되겠죠. 때문에 울타리용으로도 많이 식재를 합니다. 반상록성 식물로 공해에도 강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식물이 되겠죠. 화태떡쑥은 추위에도 강하고 붉은색 꽃이 너무 귀여운 식물입니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제외한 식물 전체를 서곡초라는 약재로도 사용을 해왔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폼폼 국화도 농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화는요, 베란다에서 키우면 향이 참 가득하게 잘 퍼지더라고요. 물론 노지 월동 가능해서 정원에서도 식재 가능합니다. 일반 펜스테몬과 달리 색상이 자엽 색상, 보라 색상이 난다 하여 이름 붙은 자엽 펜스테몬입니다. 주로 화분꽃이나 화단에서 많이 재배가 되다가 요즘에는 절화로도 판매가 됩니다. 파란색의 꽃이 매력적인 델피늄입니다. 서늘한 공간을 선호합니다. 한여름에 고온을 좋아하지 않는데 딱 요맘때가 적기로 아름답게 피어날 시기죠. 잎을 꺾어서 쓱싹쓱싹 비벼보면 파스향이 난다고 해서 파스향 나무라고 불리는 가을 테리아입니다. 진달라과의 식물로서 아시아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조팝나무입니다. 조팝나무는 큰 원추형 화서가 달리는 모습으로 꽃이 피어납니다. 꽃이 매우 귀엽고 아름다워서 화단용, 화분용으로도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조팝나무 속에 속하는 식물은 장미과의 한 속으로 약 80에서 1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성장이 잘 되고 매력적인 꽃 때문에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가 됩니다. 정원에서 식재하시는 경우에는요, 반음지도 잘 자라납니다. 화분의 경우에는 여름에는요, 해가 너무 많이 쬐지 않는 약간은 건조한 곳은 피해주시면서 키워주세요. 화분의 경우 흙이 마르면 물을 듬뿍 주시고요. 화단의 경우에는 뿌리가 활착이 될 때까지 물을 주지만 그 후로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겨울에 꽃이 핀다 해서 동남천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가지 끝에 몽글몽글 노란 꽃이 모여 피어나죠. 공기 정화 식물이기도 하고 베란다에서 월동도 가능하고 키우기 어렵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남천입니다. 상포입니다. 땅속 줄기가 매우 짧죠. 때문에 뿌리를 깊게 화분에 식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잎은 이렇게 좌우로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풍노초, 핑크색과 진분홍 색상 두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쌍떡잎 식물 지손이 품목의 지손이풀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환경이 잘 맞으면 사계절 꽃을 피워줍니다. 꽃말은 그대가 있어 행복하다입니다. 아름다운 아키메데스입니다. 습하고 고온의 환경을 좋아하며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나죠. 여러 해살이 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추운 겨울이 되면 부근을 남기고 잠자로 휴면기에 들어갑니다. 부근 다시 보관했다가 이듬해 봄에 심으면 예쁜 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라쌀이는 보라색 꽃이 피어나는 쌀이나무죠.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자라나죠. 1에서 2m 정도로 자라나며 가지가 많이 갈라집니다. 수려한 줄기와 보라색 꽃이 매력적입니다. 줄무릇은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야외 정원이 있다면 땅이 풍성하게 식재해도 좋고요. 베란다면 화분에 심어서 봄에 올라오는 새 잎부터 함께 감상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삽목으로 번식이 정말 잘 됩니다. 밝은 햇빛을 좋아하고 너무 그늘진 실내보다는 햇빛이 좋은 공간에서 있어야 잎이 건강하고 선명합니다. 진주 목걸이 다육입니다. 진주 목걸이 다육이 키우기 아주 편하죠. 모든 다육이가 그러하듯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돼서 정말 편하죠. 무엇보다 좋은 건 화분 늘리기 아주 편합니다. 꺾꽂이가 제일 잘 되는 다육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꽃도 잘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동글동글 진주알이 참 싱그럽습니다. 백두산 기린초입니다. 양지 바르고 배수가 잘 되는 환경 좋아하죠. 내한성이 높고 대책 필요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 작은 싹을 남기고 지상부가 시드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새싹이 나옵니다. 다음 식물 부두새덤입니다. 설레임이라는 꽃말이 가지고 있죠. 쌍떡잎 식물 범애기목, 돌나무과의 새덤 속에 속하는 다육식물입니다. 새덤은 품종이 많고 형태가 다양하죠. 나무처럼 곱게 자라는 품종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듯 자라나는 새덤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 바위솔 보여드릴게요. 여러 해살이 식물로 산지의 바위 겉에 붙어서 높이가 30cm 정도까지도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바위솔은 추위에도 잘 견뎌서 추워도 잘 얼어 죽지가 않습니다. 햇볕이 가장 강한 공간에서 키우기에 적합한 식물들입니다. 만약 아파트에서 키우신다면 베란다에 두고 햇빛과 통풍이 좋은 공간에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이라면 마당이나 실내가 있는
같은 경우 햇빛이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공간에 두어주세요. 일반 다육가의 다른 점은 바위솔 종류는 겨울의 눈 속에도 견딜 정도의 내한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온도를 생각하지 말고 햇빛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공간에 두시는 게 좋죠. 바위 위에서 크는 소나무 모양이라고 해서 바위솔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바위솔의 번식은요, 봄이 되면 잎 사이에서 새로운 줄기가 나옵니다. 흔히 새끼를 친다고 하죠. 조금 더 크면 독립적인 뿌리가 생기기 때문에 땅에 붙어 뿌리를 내려 번식을 하기도 하고 씨가 떨어져서 자연 번식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식물은 바늘꽃입니다. 농원에는 하얀 색깔, 진분홍 색깔, 분홍색상 바늘꽃 들어와 있습니다. 나비 바늘꽃이라고도 불리고 가우라라고도 불립니다. 더위, 습도, 가뭄 모두 강하게 잘 견뎌내서 정원식물로 키우기 안성맞춤입니다. 북아메리카 남부와 멕시코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높이가 120cm 정도까지도 자라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개화 기간이 긴 식물이기 때문에 키우기 좋죠. 다년생의 아름다운 꽃은 햇볕을 좋아합니다. 수직으로 뻗어 자라나는 직립성의 관목 식물입니다. 꽃과 잎이 모두 아름답죠. 햇빛 매우 좋아하며 환경 맞으면 연속적으로 꽃이 피어납니다. 다음 식물은 목로보단입니다. 신종이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꽃은 작고 앙증맞으며 많이 피어나는 품종입니다. 속끝까지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 건조에 강한 식물입니다.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꽃대가 많이 올라옵니다. 유럽 수입 겹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는 데이지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주택 정원이나 야생화 공원에서 매우 많이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오늘은 에키네시아를 마지막으로 영상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